있습니다. 이 서울시 간첩 조직 사건 생각나시죠? 류호성 씨. 파파이스 첫 시간을 이 사건을 다루면서 시작했어요, 저희가. 기억하시죠?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조작 사건으로 결말이 사실상 지어졌죠. 그 자백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을 3년 동안 취재를 해서 영화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3년 내내. 전주 영화제 가서 상도 받으시고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본인도 이유를 모른 채 2012년에 MBC에서 해고가 된 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본인이 해고된 이유를 몰랐어요. 최근에 알게 됐죠. 이유 없다는 것을. 아니 실제로 MBC 간부의 녹취록이 터져 나오면서 그 녹취록에 보면 이유가 없어요, 실제. 자, 최승호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자백의 포스터고요. 자백의 트레일러를 먼저 보실게요. 좀 국정원에서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힘드시겠지만. 한 탈북자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이 국정원이 꽤 난감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니면 그냥 비밀리에 붙일지. 거기 CCTV가 있었는데 녹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막은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자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공식 기록에 나와 있는 이름이 한종수예요. 한종수. 네. 한중식이고요. 이거 일단 끄세요. 이거 오프시키라고. 카메라는 지우셔야 되고 이동은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허위신술하게 되죠. 저 뉴스타파에서 왔습니다. 왜 이러세요? 후방꽃 취미가 아니 무슨 추상구 취미가 있어요? 원장님 계실 때 간첩 조작으로 피해를 봤잖아요. 권세훈 원장 시절에.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학교로 가고 따라서 그걸 미안해야 되는데 미안해 할 것도 없고. 국정원에서 요청을 사전에 다 해놓은 겁니다. 저 국정원에서 오셨죠? 재밌겠죠? 우선 저는 최승호 PD님이 MBC에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MBC가 잘랐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영화를 만드실 수 있잖아요? 감사하십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절로 나요. 아니 내가 지금 사실 MBC 만약에 저를 안 잘라주고 네. 그냥 MBC 안에다 가다 놓고 있었으면은 제가 아마 거의 지금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마음이.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김재철 사장이 잘라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영화 감독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감독으로 전직을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전직이라기보다는 지금 언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영화 감독으로도 좀 살아보는 거죠. 영화 감독이 실제 되셨고 영화제에서도 그 호평을 받고 있어요. 저도 저 시사에 오란 얘기를 듣고 사실 안 갔거든요. 왜냐면 좀 와주시지. PD 수첩의 뭐 확장판 정도 아니겠어? 아 예. 라고 이제 선입견이 있었는데 보신 분들 한결같이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고 이건 틀림없이 본인 스스로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다른 감독이.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 완성도가 있다. PD 수첩에, 그러니까 PD 수첩 우리가 알잖아, 형식을.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 60분 PD 수첩. 뭐 그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네. 그렇게 대본의 힘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는 영상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영화 만드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PD 경험 있다 하더라도? 영화 만들겠다고 딱 작정하고 맨 처음에 했던 의사결정이 프로듀서를 영입하는 거였는데 제 후배입니다. 저기 MBC PD 후배인데 이 친구가 일찍 그만두고 나와서
영화를 벌써 3편을 만들었어요. 아, 경험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뭐 그 트루마 쇼라는 거, 그다음에 트루마 쇼. MB의 추억, 그다음에 네. 코바디스. 네. 코바디스라는 영화는 제가 실제로 출연까지 했죠, 제가. 제가 배우로서 딱 출연을 했는데 출연하고 난 뒤에 그 친구가 저한테 고마웠던지 그 얘기를 했어요. 형님이 만약에 영화를 만드신다면 제가 프로듀싱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딱 생각하고 그 친구를 프로듀서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듦새에는 사실 그 친구가 기여한 게 많죠. 그러면 언제 이 사건에 처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아, 유가려 씨가 여기 맨 첫 장면 보면 유가려 씨가 씨. 그 국정원에서 딱 나오자마자 찍힌 건데요. 말을 못하고 손가락으로. 예. 그 다음 날 유가려 씨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거짓말이라고 다. 국정원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라는 거가 신문에 딱 난 걸 그때 아마 제가 한겨레 신문 봤던 것 같은데 그거를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아, 얘들이 아직도 조작을 하고 있구나. 사실상 사건 첫날부터네요. 첫날 제가 그걸 보고 이거는 조작이 확실하다. 아직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길로 바로 뉴스타파에 세우던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건너서 서초동으로 가서 장경욱 변호사를 만났죠. 장경욱 변호사는 우리 첫 회에 첫 번째로 출연했던 머리 벗겨진 변호사님 있잖아요. 국정원 막 욕하는 사람들. 기억나시죠? 국정원, 야, 이 개새끼들아, 뭐, 씨발, 뭐, 이런, 국정원하고 싸워도 그분이에요? 예. 그때 그분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오, 이렇게 유명한 PD께서 오시다니, 이러면서. 아, 아니,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아자찬이 굉장히 늘으셨어. 재밌는 야인 생활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스스로 나를 칭찬해야 되는구나. 하여튼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들하고, 민변 변호사님들하고, 그렇죠. 저희 뉴스타파가 그냥 정말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해서 같이 열심히 물론 중국도 다른 여러 번 언론들 갔다 왔다 하셨겠네요. 중국 여러 번 굉장히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이 중국에 가서 막 서로 이거 진짜나 가짜나 막 파헤치고 돌아다녔거든요. 예, 그때 다 동행하신 예, 거군요. 예. 그러면 중국 공안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캐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국정원도 항상 뒤따라다녔을 거예요. 검문에서 뭐 걸려가지고 뭐 진짜 이거 중국에서 어떻게 감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도 그때 우리가 첫 시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파파이 첫 시간에 이 사건이 이례적으로 중국이 확인해준 그러니까 문서 조작을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감독이 계속 찍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런 압박도 받지 않았을까. 글쎄요, 하여튼 그 중국 정부에서 결정적으로 그 답변을 해준 게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였죠. 사실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우리가 몰래카메라를 들고 중국 정부 그 관리들한테 그 출입경 기록을 발급했다는 관리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몰래카메라로 다 이렇게 찍었어요. 이게 당신이 발급한 게 맞습니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이거는 위조된 거다라고 확실하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우리가 찍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이미 법원에 제출을 한 상태였는데, 검찰에서는 이제 그런 걸 인정을 안 했던 거죠. 그렇죠. 계속 인정을 안 하니까 법원에서는 그러면 양쪽 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를 확인해보자 해서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중국 정부한테 이제 보낸 건데. 근데 답변이 온 적이 없대요, 이때까지. 중국은 한 번도 답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정원 입장에서는 아마 답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조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뒤에도 조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답변을 해버린 거죠. 저 때문인지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법원에서는 제 생각에 법원에서는 아마 무죄라고 나긴 났을 겁니다. 그죠? 유성 씨는 이미 1심에서도 무죄가 났으니까 무죄가 났겠지만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 해서 그것으로 국정원 직원이 처벌을 당하고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냥 그게 조작인지 위조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유성 씨는 네. 무죄다. 이 정도로 이렇게 타협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거고 제가 보기엔 자화자찬해도 된다. 게다가 그걸 찍은 영상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아마 지금 개봉을 하는데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해가지고 펀딩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개봉관 잡기 어렵잖아, 이런 거 당연히 예전에 다이비멜도 그랬고 이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펀딩을 했는데 다음 회사 하셨죠? 예. 최단 시간 내에 2억을 모았대요.
그럼 뭐 최단 시간 내 2억 펀딩 막 나오고 난리 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돈은 다 모았는데 네. 개봉관들이 그렇죠.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개봉 일정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보고 싶으면 어떡하냐고 이거. 지금 이제 우선 다음 스토리 펀딩에 참여를 하시면은 이제 개봉보다도 더 빨리 시사회를 열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는 시사회. 이제 시사회를 영화관을 예약을 해갖고 대관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 2억 5천인가 뭐 그래가지고 2만 5천 명, 네. 2만 5천 명의 이제 관객들이 이제 볼 수 확보된 있도록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예약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터지려면은 막 20만, 200만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개봉관을 잡기는 지금 어렵죠. 그거는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스토리 펀딩을 해서 만약에 몇만 명이라는 좀 더 많은 이렇게 숫자가 모인다. 그러면 이제 그 시사회를 쫙 하는 그 힘으로 개봉관을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 거죠. 다이빙 벨을 보면 자유본주의를 거부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이빙 벨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으로도 여소야대라는 환경도 좀 변화가 있고 상황이 좋으니까. 또 저희가 10월 달에 개봉을 하려고 하는데 10월쯤에는 국회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일 때고 국정감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BCN이 쓸 때는 PD수첩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통해서 자기 발언이나 자기 문제의식을 드러내셨고, 이번에는 뉴스타파라고 하는 독립된 저널리즘 매체가 있는데, 이 사건을 굳이 나는 하나의 별도의 영화로 만들어야 됐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예요? 3년 동안 취재를 해서 사실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국정원이 전혀 안 바뀌더라고요. 실제로는 국정원이 어마어마하게 그 잘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 정도 사건을 쳤으면은 내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거가 전혀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뭔가 어떻게 하면은 설득을 할 수 있을까? 대중을. 우리 국민들을 대중을. 대중들을 설득을 하면 대중들이 결심을 해야 결국 국정원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했죠. 영화라는 매체는 어쨌든 굉장히 그런 점에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세뇌하기가. 세뇌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설득하기가. 아주 큰 화면에 정말 아주 좋은 사운드에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어떤 순간 탁 오는 그런 그 깨달음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만들었고 마이클 모어한테 영감을 좀 받으셨나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클 모어가 의문의 1패를 한 영화. 아니, 자화자찬의 실력이 점점점 올라가가지고 어느 순간 보기 싫어지네요. 실제 이게 국정원을 바꾸는데 어떤 단초가 되는 기록물을 남기고 싶다. 그렇죠. 남기고 싶은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정원을 왜 그렇게까지 바꿔야 된다고 이 사건을 겪으면서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취재하면서 국정원에 여러 차례 걸쳐서 질문도 하고 했는데 가장 많은 대답은 확인해 줄 수 없답니다. 그쵸. 국정원이 하는 대답. 확인해 줄 수 없다. 왜냐? 자기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게 합법적이에요. 그 국정원법 자체에 설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부른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부르잖아요. 소환을 하려고 그러면은 검찰이 소환하기 전에 국정원장한테 미리 통보해야 됩니다. 국정원장이 허락해야 되는 거죠. 가서 예를 들어서 그 검찰이 신문을 하잖아요.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할 때 그 조사 내용에 국정원 직원이 답변을 하려면 그것도 국정원장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국정원은 어떻게 보면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허락을 받고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네,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자기네가 간첩 조작을 했던 게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거짓말의 대가는 전혀 치르지 않고, 사실 이 정도 간첩 조작 사건이 벌어졌다면 내부적으로도 내부 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계할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동안 허위 보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징계하고 어떻게 보면은 옷 벗기고 밖으로 내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국정원은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징계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시킨 일인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남북 대치를 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 뭐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날 국정원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남쪽으로 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을 해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할 때 국정원 보고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지금 국가 지도자들이 그 국정원의 보고를 믿을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취재하고 그동안 국정원이 보여준 모습으로는 저는 절대로 못 믿는다고 생각해요. 국정원이 자기네 조직의 조직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리스크거든요. 그런 위험 부담을 우리는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영화 관련해서 궁금했던 게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분들 만나셨죠? 인터뷰.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 건으로 도대체? 사실 이 섭외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섭외를 저희가 원래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1975년부터 79년까지 그 당시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국정원의 전신이죠. 국정원의 할아버지쯤 되는 조직인데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기 아마 대공수사국장으로서 가장 많은 간첩을 조작해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들을 취재를 하려고 취재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취재를 하고 돌아와서 제가 김기춘 씨 집을 찾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기춘 씨 집 주소까지 알아놓은 상태였어요. 구기동? 예, 구기동. 잘하시네요. 그래서 찾아가려고 딱 생각하고 이제 출장을 딱 떠나려고 김포공항에 딱 갔는데 줄을 서 있는데 출국하는데 우리 후배가 저기 아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너무 어려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래. 근데 딱 보니까 김기춘 씨더라고요. 우연히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취재하려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나타나 버리는 겁니까? 예, 눈앞에 나타난 거죠. 우주가 도와준 거네요? 그분이 조작을 한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네. 그래서 제가 김기춘 실장을 만나서 그 말씀을 다 드렸어요. 제가 뉴스타파라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뭔지는 잘 모르시지만 어쨌거나 얼굴도 살짝 낯이 익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막 취재한다고 그러니까 막 반가워하시고 무슨 일이냐고 막 그 부인도 같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천천히 설명을 했죠. 저도 일본에 가는 중이고 75년에 대공수사국장 얼굴이 약간 그때부터 이제 살짝 안 좋아지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그때 간첩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피해자라는 단어에 굉장히 딱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조금 잘못한 거죠. 그냥 관련자를 만나러 간다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피해자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 관점이 알려진 거지. 그러니까 바로 일어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예. 나중에 합시다 하고 일어서서. 굉장히 센스가 빠르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눈치가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로 가셨어요. 화장실로? 화장실에서 앞에서 계속 뻗치게 하셨나요? 저 화장실 안에까지 따라 들어갔죠. 따라가야 된다. 이거 화장실이네. 이러면서 계속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따라간 거죠. 그런데 김기춘 실장님이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거는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그러네요. 저는 그러면 밖에 있겠습니다. 이 공항이라는 그 공간이라는 게 너무 좋았던 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이미 들어왔는데 이미 모든 걸 다 검사를 하고 들어와 계신 상황에서 어디로 가시겠어요? 진짜 행운이네요. 예, 이거는 어떻게 어디 가실 데도 없고 좀 있으니까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오시는 동안에 취재 준비나 하고 이제 핸드폰에 놔두고 혹시 일본에 가서 이제 쓰려고 놔뒀던 75년 당시에 김기춘 씨가 썼던 메모를 이제 빼가지고 이제 핸드폰에서 딱 갖고 있으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여주면서 이게 그 당시 쓰신 메모 맞죠? 딱 여쭤봤죠. 마치 미리 다 준비되어 있다는 듯이.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무서웠겠죠. 말은 우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딱 들이대는 게 자기가 75년에 썼던 메모를 딱 그 들이대니까. 양반 생각에는 내가 출국한 걸 미리 알아가지고 이것들이 나를 쫓아왔구나. 아, 그렇게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그렇지. 있는. 내 일정이 어디서 센 거야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저희가 이제 일본에 딱 도착을 했을 때 피해자들이 나오셨거든요. 일본에. 저희들을 이제 환영하느라고. 혹시라도 김기춘 실장이 나오시면은 저렇게 온다라고 제가 문발치에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쭉 기다렸는데 짐 찾는데도 없고 나오는데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저희하고 인터뷰가 끝나고 난 뒤에 뭐 거기서 그냥 밖으로 나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국정원장을 어떻게 인터뷰에 담으신 거예요? 원세훈 씨요? 예. 훨씬 쉬웠죠. 왜냐하면 저분은 재판에 불려다니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뭐 어디 갈 데가 없으시죠. 저런 분은. 그래서 엔딩에 출연 원세훈, 김기춘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배우들이시니까. 힘이 되도록 펀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에서 펀딩 꼭 참여해 주시고. 그 해외 영화제도 가시겠네요, 이제? 해외도 뭐 한번. 이제 거만한 표정. 마지막으로 이걸 누가 보길 원하십니까? 저는 김병기 의원님, 국정원 인사처장 네. 하셨던 김병기 의원께서 시사회에 와서 보시고 난 뒤에 하셨던 이야기가 국정원 직원들이 봤으면 좋겠대요. 국정원 직원들이 자기 딴에는 애국을 한답시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하는지를 자기네 눈으로 똑똑히 보면 국정원 내부에서 이런 일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네. 그러면 이런 것도 해보세요. 그러면 국정원 앞에서 CD를 구워서 무료 배포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 퍼포먼스 잘하시는 분은 있는데 개사료 뿌리시는 분. 자, 최승우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난감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니면 그냥 비밀리에 붙일지. 거기 CCTV가 있었는데 녹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막은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자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공식 기록에 나와 있는 이름이 한종수예요. 한종수. 네. 한준식이고요. 이거 일단 끄세요. 이거 오프시키라고. 카메라는 지우셔야 되고 이동은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허위심술하게 되죠. 저 뉴스타파에서 왔습니다. 왜 이러세요? 후방꽃 침해가 아니 무슨 주상꽃 침해가 있어요? 원장님 계실 때 간첩 조작으로 피해를 봤잖아요. 원세훈 원장 시절에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학교로 가고 따라서 그걸 미안해야 되는데 미안해 한 번도 들어보면 국정원에서 요청을 사전에다 하나 봅니다. 저 국정원에서 오셨죠? 재밌겠죠. 우선 저는 최승우 PD님이 MBC에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MBC가 잘랐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생각나시죠? 류호성 씨. 파파이스 첫 시간을 이 사건을 다루면서 시작했어요, 저희가. 기억하시죠?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조작 사건으로 결말이 사실상 지어졌죠. 그 자백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을 3년 동안 취재를 해서 영화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3년 내내. 전주 영화제 가서 상도 받으시고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본인도 이유를 모른 채 2012년에 MBC에서 해고가 된 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본인이 해고된 이유를 몰랐어요. 최근에 알게 됐죠. 이유 없다는 것을. 아니 실제로 MBC 간부의 녹취록이 터져 나오면서 그 녹취록에 보면 이유가 없어요, 실제. 자, 최승호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자백의 포스터고요. 자백의 트레일러를 먼저 보실게요. 좀 국정원에서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얘기를 좀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힘드시겠지만. 한 탈북자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이 국정원이 꽤 MBC PD 후배인데 이 친구가 일찍 그만두고 나와서 영화를 벌써 3편을 만들었어요. 아, 경험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뭐 그 트루마 쇼라는 거, 그다음에 트루마 쇼, MB의 추억, 그다음에 네. 코바디스. 네. 코바디스라는 영화는 제가 실제로 출연까지 했죠, 제가. 제가 배우로서 딱 출연을 했는데 출연하고 난 뒤에 그 친구가 저한테 고마웠던지 그 얘기를 했어요. 형님이 만약에 영화를 만드신다면 제가 프로듀싱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딱 생각하고 그 친구를 프로듀서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듦새에는 사실 그 친구가 기여한 게 많죠. 그러면 언제 이 사건에 처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아, 유가려 씨가 여기 맨 첫 장면 보면 유가려 씨가 씨. 그 국정원에서 딱 나오자마자 찍힌 건데요. 말을 못하고 손가락으로. 예. 그 다음 날 유가려 씨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거짓말이라고 다. 국정원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라는 거가 신문에 딱 난 걸 그때 아마 제가 한겨레 신문 봤던 것 같은데 그거를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아, 얘들이 아직도 조작을 하고 있구나. 사실상 사건 첫날부터네요. 첫날 제가 그걸 보고 이거는 조작이 확실하다. 아직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길로 바로 뉴스타파에 세우던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건너서 서초동으로 가서 장경욱 변호사를 만났죠. 장경욱 변호사는 우리 첫 회에 첫 번째로 출연했던 머리 벗겨진 변호사님 있잖아요. 국정원 막 욕하는 사람들. 기억나시죠? 국정원 야 이 개새끼들아 뭐 씨발 뭐 이런 국정원하고 싸워도 그분이에요. 예. 그때 그분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오, 이렇게 유명한 PD께서 오시다니 이러면서 아,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아자찬이 굉장히 늘으셨어. 재밌는 야인 생활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스스로 나를 칭찬해야 되는구나. 하여튼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들하고 민변 변호사님들하고 그렇죠. 저희 뉴스타파가 그냥 정말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해서 같이 열심히 물론 중국도 다른 여러 번 언론들 왔다 갔다 하셨겠네요. 중국 여러 번 굉장히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이 중국에 가서 막 서로 이거 진짜나 가짜나 막 파헤치고 돌아다녔거든요. 예, 그때 다 동행하신 거군요. 예. 그러면 중국 공안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캐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국정원도 항상 뒤따라다녔을 거예요. 검문에서 뭐 걸려가지고 뭐 진짜 이거 중국에서 어떻게 감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도 그때 우리가 첫 시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파파이 첫 시간에 이 사건이 이례적으로 중국이 확인해준 그러니까 문서 조작을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감독이 계속 찍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런 압박도 받지 않았을까. 글쎄요, 하여튼 그 중국 정부에서 결정적으로 그 답변을 해준 게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였죠. 사실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우리가 몰래카메라를 들고 중국 정부 그 관리들한테 그 출입경 영화를 만드실 수 있잖아요. 감사하십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절로 나요. 아니 내가 지금 사실 MBC 만약에 저를 안 잘라주고 네. 그냥 MBC 안에다 가다 놓고 있었으면은 제가 아마 거의 지금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마음이.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김재철 사장이 잘라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영화 감독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화 감독으로 전직을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전직이라기보다는 지금 언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영화 감독으로도 좀 살아보는 거죠. 영화 감독이 실제 되셨고 영화제에서도 그 호평을 받고 있어요.
저도 저 시사에 오란 얘기를 듣고 사실 안 갔거든요. 왜냐면 좀 와주시지. PD 수첩의 뭐 확장판 정도 아니겠어? 아, 예. 라고 이제 선입견이 있었는데 보신 분들 한결같이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고 이건 틀림없이 본인 스스로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다른 감독에.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 완성도가 있다. PD 수첩에 그러니까 PD 수첩 우리가 알잖아 형식을.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 60분 PD 수첩. 뭐 그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네. 그렇게 대본의 힘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는 영상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영화 만드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PD 경험 있다 하더라도? 영화 만들겠다고 딱 작정하고 맨 처음에 했던 의사결정이 프로듀서를 영입하는 거였는데 제 후배입니다.